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어저께 봤던 경기를 빨리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할 일이 있다 보니까, 네, 오늘 오전에 지금 좀 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사정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한 10분 정도, 네, 끝내고 가는 걸 목표로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뷰해드릴 경기는 전북현대 대 수원삼성 경기인데요. 어, 다행히 이제 전주성의 희생을 피한 다음에 그리고 다행히 열릴 수 있게 된 경기였습니다. 네, 뭐 잔디 선수 좋아 보이더라고. 잔디는 다행입니다. 뭐 다른 곳에서 불행이 벌어졌지만, 네, 어찌됐든 그런 경기였는데, 총평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이 딱 제목이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북은 조금 투박했던 것 같고요. 수원은 어려운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원정 경기였고,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래도 승점 1점 따내면서 물론 순위는 최하위로 다시 내려갔지만 그래도 나쁜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했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어떤 점이 좀 투박했고 어떤 점이 그래도 수원한테 많이 밀린 경기였지만 긍정적이었는지를 짚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선 그 페트르스쿠 감독의 인터뷰가 굉장히 맥을 잘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수원의 세트피스가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터졌는데 그게 좀 컸다.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북이 이제 전반 초반에 보면 굉장히 압박 강도를 높여가지고 수원을 괴롭히기도 했었고, 그 상황에서 수원이 뭐 볼을 낭비한다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압박에 잘 대처가 되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전북 쪽으로 계속 볼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많이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 그게 이제 수원한테는 주도권을 뺏기면서 이제 그 체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한호강 선수의 득점이 하나가 딱 나오면서 그게 굉장히 수원 쪽으로는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장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동시에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원이 그 장면을 코너킥에서 얻었는데, 코너킥을 얻어내는 장면을 보시면은 그 아마 카즈키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허리 쪽에서 그 김주찬 선수가 37분 맞죠? 그 왼쪽 측면에다가 스루 패스를 찔러 넣는 장면에서 이제 코너킥을 얻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원이 밀리는, 전반 초반에 많이 밀리는 와중에도 잘 버텼던 게 좀 중요했고, 그 다음에 볼을 낭비하는 장면이 없었다라는 얘기 잠깐 아까 지금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그 장면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원이 볼을 잡았을 때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카즈키가 잠깐 불러올까요, 바둑알? 제가 지금 여기 수원 쪽 수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좀 이렇게 잡았는데, 아마 카즈키가 한 이쯤에서 패스를 찔렀을 것이고, 이쪽에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니까 볼이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은 뭐 완벽한 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수비 사이를 노려가지고 패스가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어찌됐든 수원에 있는 카즈키 선수가 허리 위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수원이 볼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보통은 전북 선수들이 압박할 때는 골대를 이렇게 정합시다. 여기 수원 골대고 이쪽이 수원 골대고 이쪽이 이제 전북 골대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수원 선수들이 전반 초반에는 굉장히 이쪽에 많이 몰려 있었는, 전북이 많이 누르니까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득점 장면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전북의 압박 강도가 전반 초반만큼 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90분 동안 압박하는 팀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하더라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수원이 잘 지키면서 올라왔던 것들이 주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고, 이 자체만으로 그럼 수원이 뭐 다 괜찮다 이렇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전력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좋은 선수들을, 비싼 선수들을 많이 살 수 있는 팀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잘 버티면서 그런 한정적인 기회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다. 그게 사실은 뭐 약팀들이 그 강팀들을 상대로 점수를 뺏어올 수 있는 중요한 방법들이죠. 우리나라한테 야 너희 뭐 프로 선수들인데 브라질 못 이겨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수원이 그 와중에 좋은 기회들을 잘 찾아냈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장면 외에 사실 많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장면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전북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제 더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보다는 전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이제 안 풀리니까 들어온 선수들도 지금 수원이 보유한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죠. 예, 그러니까 허리 쪽에 들어온 선수도 전반 끝나자마자 한규원 선수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문선민 들어왔고, 구스타보 들어왔고, 그다음 백승호 선수 허리로 내리면서 나중에 아마노준도 들어왔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보다는 교체카드 선수들이 좀 좋죠. 네, 질이 좋은 건 사실이고,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 뭐 수원에도 고승범이라던가 이기재라던가 저기 대표팀에 가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뭐 전북에는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전북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잘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페트르스크 감독이 운이 좋았다고 한 거는 뭐 적절한 분석이 되겠지만, 그 전에 30분 동안 전북이 수원의 골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도를 하고 밀어붙이고 여러 번에 뭐 이렇게 위협적에다가 공을 밀어넣는 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페트레스쿠 감독 축구 늘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하프 스페이스 진짜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것만이 제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크로스가 어떤 때는 되게 좋은 공격 방법이 되기도 하고, 페트레스쿠 감독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런 건 사실인데, 이게 하프 스페이스를 쓰는 팀들이 훨씬 더 공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음식을 하시는데 단맛을 내야 돼요. 단맛을 내야 되는데 설탕 넣는 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설탕이 없으니까 단맛을 내려고 뭐 어디 가서 꿀을 따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나무에, 우리 집 앞에 그 벌꿀이 있어요. 예, 벌꿀이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벌을 떼다가, 꿀벌에 가지고 있는 꿀을 떼다가 단맛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정도 난이도 차이는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격을 수월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프 스페이스 쓰는 게 훨씬 편한데 왜 다들 안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쪽 활용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장면들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나나보아탱에서 백승호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전반전 막판에. 여기서 43분이었나요? 이쪽 허리 쪽에서 나나보아탱이 딱 눈 맞으니까 여기다 딱 넘겨주는 거 있었잖아요. 백승호 선수 일로 들어가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페테르스쿠 감독이 좋아하고 전북 선수들이 그래도 하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맞고 괜찮은 전략들이죠. 예. 그러니까 수원의 수비가 조금이라도 올라오더라도 눈이 맞으면 중장거리 패스의 그 정확도가 높은 허리 쪽에서 단번에 이쪽에 넘겨주고, 그때도 백승호 선수가 공 잡는 게 좀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앞에 아파실바랑 박지용이라고 하는 공격수가 2명이나 있는데 왜 윙포드 자리로 나왔던, 혹은 이제 중앙 쪽으로 움직이던 백승호가 계속 공을 잡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준비된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 선수들이 수비를 잡아놓고 있으면 이 뒤에서 움직이던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옵사이드 라인을 절묘하게 깨면서 나나보아탱이 딱 발에 맞는 순간에는 동일선에 있고, 날아올 때는 이 선수들은 누구한테 날아오지 하고 하면서 반응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 떨어지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호다닥 뛰어나오는 거고, 여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여기도 이제 따라 들어오고 있지만. 네. 이런 장면들을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번 경기 나온 게 아니라 전북이 그 라인을 어느 정도 높이는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이거를 재미를 많이 보죠.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제가 기억나는 건 봤던 경기는 대전전 한교원 선수 쪽에서 이렇게 득점들을 많이, 한교원 선수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을 많이 누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적중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수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단번에 눈 맞았을 때 단번에 이제 때려놓고 그쪽에서 찬스를 만드는, 한교원 선수도 맞나요? 송민규 선수도 있었던 것 같고, 송민규 선수였나요? 득점은? 하여튼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요. 인천전이었군요. 인천전에 있는 또 한경현 맞나? 하여튼 이게 지금 전북이 이쪽에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들,
잘 씁니다. 윙포워드들이 특히나 이 중앙에 있는 공격수들이 수비를 데리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많은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어려운 경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은 전반전에 수원이 주도권을 뺏기고 나니까 깊이 내려서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내려서 있는 거죠. 그냥 우리 가지 말자. 후반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롱패스들이 아무래도 한 번에 노리는 패스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수비적으로 조직적으로 내려진 팀 상대로는 세밀하게 풀어가는 거 혹은 이제 확률 높게 풀어가는 거에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뺏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또 역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혹은 이제 그 초전방부터 공격수들이 압박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핫패스를 쓰는 걸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스타일이라서 사실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결국에는 이게 그냥 뭐 제 생각에는 핫패스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노리는 거를 득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정답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 뭐 그럭저럭 해답이 되는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세밀해진 필요성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후반전에 이제 득점 나오는 장면이 그것도, 결국에는 약간의 우당탕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장면이긴 한데, 사실은 저는 그게 전북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래된 전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강희 감독님 시절부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대가 이제 정신이 없을 때 위험 지역에서 뭔가 우당탕 벌어졌을 때 이를 치는 선수들이 늘 전북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전북이 이를 친다. 이거는 뭐 오래된 이야기죠. 한교원 선수가 저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이번 경기도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동점골이 그런 장면에서 나온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페트레스코 감독의 전략이 틀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중에 하나 아쉬웠던 게 있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반 막판인가 후반 추가 시간이었을 거예요. 역습 장면에서 전북이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동준 선수가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역습이니까 여기 있는 선수들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겠죠.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패스가 이렇게 이동준 선수 쪽으로 전개가 딱 됐는데 이걸 딱 끊어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글쎄요 이동준 선수가 라인으로 치면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이제 이 선수가 잘 움직여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동준 선수가 일루 나갔어야 되지 않겠냐. 볼 받으러 이 정도로 움직이고 그냥 일루 가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일루 가야 되지 않냐. 뭐 수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습을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여기 가다 보면 이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렇게 주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서 자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선수를 피해서 패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빠르니까 이길 수도 있지만 그땐 또 이 선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 두 명한테 커트 안 되면서 찌를 수 있는 각은 요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너무 길이 깊어지고 패스 각도가 이제 이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골키퍼가 나올 수도 있고 깊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동준 선수가 이렇게 벌려주면 여기 가는 게 수월해지죠. 아까에 비해서. 그죠? 패스 길이 달라지잖아요.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동준이 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받아주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요렇게 받으려고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주면 이 선수가 이제 여기를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혹은 이제 이쪽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계속 밀고 가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서 이 각을 이렇게 계속 벌려주면서 가다 보면 이 선수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달라지는 게 요 각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이 선수가 이렇게 부르고 나올 때 따라 나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위치 바꿔가지고 이제 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 선수 쫓아가야 될 거고 아까에 비해서 여기 벌어진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역습에서 조금 디테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이 지금 조금
상팀 상대로는 크로스를 활용해서 우당탕 버리는 것들을 주로 공격 전술로 삼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크로스를 단번에 넘겨가지고 수비 뒤를 단번에 노리는 전술들을 쓰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확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패스들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수원이 이번 경기처럼 이제 3백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 배분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에 빈틈이 좀 적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역습이 조금 더 세밀하게 펼쳐져가지고 위협을 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수원이 그래도 이번 경기 잘 버텼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체 카드를 그래도 잘 쓴 것 같아요. 본인들이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북을 넘어뜨릴 만한 팀이 아니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명수 감독님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리시는 지도자이지만 항상 이기려고 나오는 지도자였는데, 이번 경기는 비기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경기 같아요. 그게 이제 생존을 노려야 되는 그 강등권에 있는 팀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 후반전에 이제 구스타브 들어오면서 투톱으로 전환이 되니까 불투이스 딱 넣으면서 숫자 맞춰줬죠. 그러니까 장호익 선수가 3백에서 잘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선수고 공중볼에서는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불투이스를 오랜만에 투입시키면서 3명으로 높이를 맞춰놓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원이 이번 경기는 전북을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일단 잘 버티고 기회가 되면 한번 넘어뜨려 보자 라고 해서 전략을 잘 짜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전북은 꼭 이기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홈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장면들이 결국에는 홍정호 선수의 2번의 반칙으로 경고 2장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홍정호 선수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수비수로서는 좀 필요한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거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치웠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홍정호 선수였던 거죠. 본인은 많이 아쉽겠지만 좀 어쩔 수 없는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전북답게 공격을 잘했는데 조금만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세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고, 수원은 내용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상대를 고려하거나 본인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 너 열심히 했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10분 한다 그래놓고 또 17분 했네요. 가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가벼운 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